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좀 관심 있게 보았던 섹터들하고 종목들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고, 주말에도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관련 종목들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제가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두 부류로 좀 나눴어요. 먼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중 관련, 반일 관련, 그리고 장마, 대북 관련, 그리고 행정수도, 그리고 엔터 쪽에 이제 트레저 이제 대비한 거, 그리고 비대면 진료, 마지막으로 뭐 매각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한 건 더 집어넣어서 이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편을 더 제작을 하려고 해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정치 테마, 코로나, 혈장, DPC,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던파, 아시아나, 뭐 한미 수출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로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게,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릴 건 이제 미중 관련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중 관련해서는 오늘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란이나 이렇게 이란이나 북한에게 내려졌던 강경 조치인데 이거를 중국에게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홍콩에 홍콩 보안법 때 그거를 막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홍콩의 행정장관을 비롯해 경찰수장인 크리스탕 뭐 그리고 중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 11명,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을 갖다 진행하고 탄압할 때 좀 앞서서 좀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그분들은 이제 홍콩에 거주를 하거나 뭐 그러겠죠. 중국이나 혼토. 근데 그 11명에 대한 미국의 자산을 갖다 이제 동결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중국은 또다시 이제 검은 손을 썼다. 이런 제재는 이제 중국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이 있었고, 위챗 퇴출은 이제 예상은 됐었어요. 틱톡 다음은 위챗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제 위챗을 퇴출한다고 합니다.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노는 뭐 15초짜리 영상, 가벼운 동영상 공유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힘이. 근데 위챗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 국민이 사용해요, 거의. 중국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그 카카오톡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얘만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지, 지금 정확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서비스를 하는 중국의 기업, 바이트댄스가 이제 틱톡 회사고, 위챗이 텐센트인데 텐센트와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이거는 좀 세다고 봐요. 텐센트가 연관된 회사가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미국에서 게임 업체들도 몇 개를 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인지하기에는 아직은 이 텐센트를 갖다가 제재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지, 금요일 장에서 뭐 약간 올라왔어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살짝 올라왔죠.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이슈를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뭐 이러한 조치보다는 남중국해나 거기서 뭔가 뭐 미사일을 날린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것도 좀 타격이 좀 클 것 같다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쓰는데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카톡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다 끊기겠죠? 자, 그러면은 텐센트가 거래하지 말라고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텐센트와 거래 금지하라고 해서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이때부터 어디까지 거래가 안 되는지, 어디까지 서비스를 다 막아버릴 건지 점점 이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틱톡의 모회사, 위챗의 텐센트. 그래서 9월 15일이다. 보시면은 텐센트가 100% 가지고 있는 게 라이엇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뭐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아실 거예요. 그 게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막힌다면은 이거는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저가 원체 많다 보니까 미국에도. 거기에 이게 유럽의 어느 회사였었는데 슈퍼셀이라고 모바일 게임 중에 한때 있었어요. 얘도 만약에 막힌다면 얘도 유저가 꽤 많은 걸로 알아요. 보시면은 어디까지 지분을 보고서 막을지는 모르지만 텐센트가 넷마블도 가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가지고 있고 지금 꽤 국내에도 여기저기 투자를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내용으로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게임주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를 미리 보신다면. 텐센트 제재를 하면은 한국 IT 기업들도 이제 촉각을 세운다. 왜? 이제 45일 이후 9월 15일인데 텐센트는 카카오, 넷마블, 크래프톤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도 게임인데 카카오 자체에도 투자를 했어요. 보시면은 카카오 지분을 6.72% 보유한 3대 주주죠. 텐센트는. 그리고 카카오 이사의 멤버로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넷마블에는 카카오 게임즈에는 5.6%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넷마블 3대 주주로 17.7%, 크래프톤의 2대 주주로 13.2%. 게임 업체 굉장히 좀 굴지 게임 업체 그리고 카카오 이런 데 지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얘네가. 보시면은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라고 그 회사 어디지? 네, 우선은 이쪽이나 넥슨의 던파. 걔네들이 한국 게임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하고 있죠.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웬만한 게임 회사들이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설마 이제 게임 사업까지 가느냐? 그냥 위챗만 막지 않을까? 근데 텐센트 자체를 막는다고 했으니까 텐센트랑 거래된 그러면 아무래도 요런 거죠.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 권고받은 LG U+처럼 요런 식으로 얘네 그냥 화웨이 거 그냥 갖다 썼는데 얘네도 괜히 한 대 맞았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연관된 회사들도 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게임주들이 최근 좀 잘 나갔어요. 좀 올라오고 뭐 중국의 판호를 받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으면서 한알령 풀리는 그런 이슈로 많이들 올라왔는데 실적도 좋았고요. 뭐 뭔가 악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나온 건 아니니까 바로 그렇게 대응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거죠. 틱톡 퇴출령의 보복을 시사했다. 뭐 어떤 보복인지는 딱히 얘기 안 했어요. 이 내용에서는. 근데 이제 틱톡 퇴출령 말고 위챗에도 이제 난리가 나겠죠. 위챗 정도를 건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당연히 보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IT 기업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다가 계속 때리는데 여기에 그냥 이거는 제가 보다가 이거는 그냥 아시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중국 대리기에 조언을 했던 사람이 있죠. 텐진에서 출생해서 96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지금 43세 미국인이고 장멍이라는 주도 인터넷 AI 분야 국제적인 저명 학자예요. 이분이 쓴 게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거죠. 이분이 뭐 어디 대학교의 교수로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이 이야기해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다 라고 합니다. 배후에는 이분이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매우 아플 거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고 그 미국의 그 보건장관이 대만에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군사 충돌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선을 넘지 마라. 그건 좀 너무한다. 이제 계속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틱톡 때리고 지금 틱톡도 때렸지. 그 11명에 대해서 자산도 동결했죠. 그리고 위챗 때렸죠. 지금 그 다음엔 보복한다고 중국은 그냥 말로만 지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장관이 대만에 방문한다. 그러면 군사충돌도 있을 수 있다. 또 이것도 말로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중국이. 뭐 딱히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8월 7일 날 남중국해에서 이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의 킬러예요. 둥펑 26이라는 거를 시험 발사를 했죠. 어디서 했냐 보면은 뭐 사거리는 이 정도 되고 뭐 사거리 이 정도 되니까 괌 미군기지 비롯해서 서태평양 뭐 인도양 여기까지도 발사가 된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지난달 2차례나 항공모함 2척을 동시에 남중국해에 보내 훈련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그냥 위험용은 위험용인데 그렇게 세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 뭔가 세게 와야 되는데 좀 많이 누르고 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며칠 전이죠. 오늘 며칠이야? 금요일날 장 끝나고 였네요. 대만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이제 미국에 촉구를 했어요. 또 대만에 장관이 가는 것도 거슬리는데 대만에다가 무기를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 무기가 뭐냐 보시면은 비행거리가 6,000일 그러니까 뭐 한 1.1 km 11,100km에 이르는 해상 감시용 고성능 무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랑 이쪽이 있는 거기를 다 이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네가 그걸 보고 미국에 다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미중 양국은 여기 있네요. 미국 보건장관이 대만 방문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주 중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갔으면은 또 뭔가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 행보를 봤을 때는 뭔가 세게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냥 똑같이 영사관 폐쇄한 거 말고는 그냥 다 말로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직 미중 관련주들이 약간 멈춰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만 지금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지금 막 다 때리는데 갑자기 8월 7일 날 캐나다 알루미늄에 대해서 10% 관세 재부과를 했습니다. 여기 관련주는 없어요. 솔직히 알루미늄주 제가 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움직일까 싶기는 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쪽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자마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바로 하루 만에 3.2조 원 규모의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냈습니다. 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싸우는 곳이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보면은 자, 이 정도가 있고 그래서 우선 이슈는 여기서 제가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위챗을 막고 위챗만 막느냐 텐센트 전체를 막느냐가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여러가지 지금 꼬여있는 게 있는데 대만에 보내는 것도 있고 남중국해도 있고 여러가지 꼬여있는데 분명히 그러면은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유니온 머티리얼스, 티플렉스 유니온 같은 경우 보면은 무너지지 않고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횡보하면서 그냥 쉬었죠. 1, 2, 3, 4, 5, 6 거의 한 일주일 반 쉬었죠. 그러고 금요일날 살짝 올라왔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중국의 보복이 좀 중요한데 이 정도 미국이 쳤으면은 중국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얘기만 나오면은 바로 얘는 10,000원은 가볍게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비슷하죠. 기간 조정 받고 그냥 잠시 쉬었죠. 쉬었고 뭐 하나만 줘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얘도 그냥 기간 조정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뭔가 기대가 부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기대에 부응하는 뉴스들이 뜨면은 이런 식으로 슈팅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애들은 여기서 충분히 보통 요 정도 기간이면 뭐가 하나씩 터지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횡보하다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 내려온 게 좀 아쉽고
일정 구간 아래로 내려와 줬다면은 한 지난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전 보고 있고, 미중이 계속 때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강도로 때리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좀 움직이겠죠. 반일은 그렇게 큰 이슈는 없어요. 근데 계속 보는 거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일본 자산 매각을 갖다가 했는데 항고를 하면서 현금화가 늦어졌죠. 이걸 안 했으면은 바로 현금화 시켜버릴 수 있었는데 11일부터 지금 현금화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슈가 죽으면서 현금화가 늦어지면은 현금화를 안 했으니까 일본이 보복을 안 하겠죠. 우선은 보복 조치만 준비해놨을 뿐. 그래서 이슈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8월은 좀 그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산 압류는 이미 지난 거고, 광복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소미아가 24일 기준이죠. 24일 00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들은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길 봐도 광복절과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23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중요한 기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송 피고인 일본 제철이 항고를 했죠. 그래서 연내 자산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보복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도. 한국도 지소미아 갑자기 부셔버릴 이유가 없기는 해요. 그냥 대놓고. 그래서 한일 관계는 결국은 말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항고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재료를 까는 그날, 마지막에 그날이 거의 고점이었었죠. 그리고 WTO에 패널 설치했었잖아요. 지난달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어요.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내린 조치에 WTO가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사실상 일본을 주장하는 지지를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한일 WTO 분쟁에서 한국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 자,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있는 자리에서, 전 세계가 다 보는 자리에서. 그러면은 한국이 그나마 미국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게 지소미아가 있기는 해요. 거기다가 종료일이 코앞이죠. 미국 국무부에서 지소미아는 미국 안보에도 중요하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거를 지소미아를 갖다가 닫아버리면은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확 줄어요. 그 북한 관련해가지고. 왜냐면 뭐라 했냐면, 우리 쪽에서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는 우리 외교부 입장, 요거를 한때 표명을 했었죠. 지난주였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미국한테도 좀 큰 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모나미를 한번 보면은 얘네는 약간 죽어 있어요 이제. 왜냐면 솔직히 언제 일본이 보복할지 몰라요. 보복 내용도 나오고 뭐 조치도 뭐 40까지도 나오고 뭐가 있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이미 차트도 깨졌고 재료도 없어요 사실상. 뭐 거래량 죽은 상태로 내려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느 선에서 이제 멈추긴 하겠죠 당연히. 왜? 뭐 지소미아도 아직은 조금 있고 버텨볼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쯤? 정말 바닥은 여정도 보고 있고요. 여정도 오면은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지쳐 나갔겠죠. 왜냐면 8.15 온다고 해서 광복절 온다고 갑자기 이게 뜨는 건 아니고요. 그러고 지소미아 종료를 안 해봐요. 만약에 안 하면은 마지막 기대감이 그거였는데 정말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나마 여기는 좀 지지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더라. 보통 요 정도? 여기 하나 더 있겠네요. 63? 요 정도까지는 지소미아 안 한다면, 지소미아로 때리기를 안 한다면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간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슈에 따라서 말폭탄 나올 때마다 움직이겠죠. 근데 그렇게 세게는 안 움직이겠고, 그런 현상일 것 같고요. 얘도 뭐 비슷할 거예요.
네, 얘도 많이 내려왔네요. 얘도 많이 내려와서 얘는 장중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확실히 모나미가 덜 올라가서 그런지 우선은 웬만한 박스는 다 깨고 내려왔어요. 충분히 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못 지킨다면은 지키면서 또 지소미아를 기다리겠죠. 근데 지소미아를 기다리다 지소미아 얘기가 없으면은 당연히 또 아래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안에 현금화가 어려우면은 올해라고 해도 시간이 꽤 남았거든요. 9, 10, 11, 12 현금화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보복이 들어올 거니까. 그럼 당연히 뭔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요. 쟤네는. 자,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장마랑 식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대북 뉴스도 하나 있긴 했었어요. 보니까 제가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 정부가 1천만 달러, 금액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1천만 해봤자 인도적 협력을 하겠다 내용이 있어요. 남북협력 기념으로 뭐 이제 세계 식량 계획 WFP라는 거기를 통해 가지고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제 뭐 내용은 이거예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은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떴잖아요. 아픈 것은 솔직히 보건은 재료가 너무 많고 저 금액으로 바이오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먹는 것이라고 하면은 시총이 작죠. 먹는 애들은. 근데 지금 제가 장마에 지금 채소 가격만 들썩거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들도 둥둥 떠다니고 돼지들도 둥둥 떠다니고 지금 고기도 조만간 오를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 왜? 수산물은 대체제. 얘네가 비싸지면 얘네가 또 이제 많이 먹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 뭐 대북 이슈도 있긴 한데 솔직히 대북 이슈로 가면은 금방 시들시들 해주고 입에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막 뒤바뀔 수도 있잖아요. 된다 안 된다. 또 인도적 지원이 솔직히. 그래서 저는 대북으로 안 보고 장마 식량 이걸로 봤는데, 보게 되면은 농산물이죠. 경농, 조비. 그 다음에 사료죠. 지금 축산들 애들 다 떠다니고 다 망가졌죠. 다시 다 사료 다시 깔고 다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얘네들 가격이 올라가면,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로 수산물 뜰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더 올 건지는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얼만큼 받아주고 재료가 어떠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경농 같은 경우에 거래량 거의 없이 뭐 거의 없었네요. 거래량이 거의 없이 한 2% 정도 빠지는 모습. 근데 주말 내내 장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튀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장마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이번 주면 다음 주 금요일이면 끝난다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서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얘네들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선 여기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그린 선이 한 17,000원 되네요. 17,000원 위에 안착시키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방향이. 근데 대북 지원 때처럼 이렇게까지는 가기는 어렵어 보이고요. 장마라는 이슈로.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15,000원 넘기나 안 넘기나, 안착하나 안 안착하나 이거 보시고 하루 이틀 월화 정에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리고 조비도 뭐 슈팅은 좋지만 워낙 앞전에 있었던 게 있어서 얘도 보자. 얼추 얘는 17,700원 정도? 좀 멀어 보이네요, 솔직히. 그 정도로 가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 얘는 확실히 윗꼬리가 더 길고 경농이 좀 더 대장인 느낌이죠.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좀 넘기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리고 사료주들, 현대사료, 얘네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네, 한 번은 이제 뚫어 보려고 좀 하고 있죠. 보면은 얘네는 이거는 팔 줘야 되는데. 보시면 우선은 저점을 지금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분명히 뉴스에서 축산 가격들이 올랐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망가졌다. 다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슈팅을 주겠죠. 근데 얘네들 종목을 보면은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윗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자라면은 윗골이 주면 윗골이가 아니고 슈팅 주잖아요. 요 선 넘으면은 웬만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넘었을 때 다 윗골이었어요. 보시면은 넘기긴 했지만 결국은 다 여기에요. 다 올라갔다가도 다 끝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한 17,200원? 그리고 여기도 맞기도 잘 맞죠. 슈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마라는 테마 하나로 그렇게까지 가기는. 그리고 부대장이죠, 얘가. 얘도 저점을 천천히 올라오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저점 천천히 올라왔으면은 요런 식이죠.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저점 올리다가 뉴스가 한번 뜰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장중에 세게 올라가요. 근데 금방 죽습니다. 왜? 그걸로 뉴스가 끝이니까. 장마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봐도 윗꼬리가 지금 많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윗꼬리,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또 윗꼬리. 한 번씩 찌를 것 같습니다. 얘도. 얘네는 그렇게 세진 않은데 얘네는 좀 조용하네요. 얘네가 시총이 좀 싸긴 한데 한일사조가. 자, 다음은 CJ 시푸드. 움직일 때가 되긴 했어요. 얘도. 어후. 자, 이미 여기까지 무난히 올라왔죠. 그렇게 막 슈팅 세게 안 오고. 얘가 슈팅이 세게 오게 되면은 뉴스나 이슈가 터질 때면은 이런 윗골들이 나와요. 요런 윗골들 큰 게 하나씩 나오거든요. 아직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 근데 얘네도 뭔가를 준비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윗골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보유자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우선은 이건 넘길 것 같아요.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먹거리 애들이 한번 올 때가 됐고, 요거 넘긴 다음에는 윗골이라고 생각하시고 알아서 요 구간 안에서 적당히 파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라 SG까지 볼게요. 신라 SG는 뭐 딱히 뭐가 없네요. 얘는 시총이 정말 가벼워서 가게 되면은 얘도 윗꼬리가 많긴 한데 가게 되면 얘는 상한가도 좀 잘 쳐요. CJ 시푸드는 상을 거의 못 쳐요. 그냥 무조건 윗골인데 얘는 그래도 상한가라도 좀 치는 놈이고 한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놈이거든요. 얼마야 이게? 한때는 막 이런 식으로 안 보여. 네, 한 2.5배, 250%씩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놈이기 때문에 얘는 이슈가 되면은 정말 잘 갈 거예요. 근데 수산이 이슈가 됐을 때는 그거였어요. 한때 그 일본이 그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그걸 방류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많이 올랐었고, 요런 장마로 인해 가지고 대체제 오르는 거는 그렇게 크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자, 다음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은 당분간 좀 쉬었죠. 제가 비가 언제까지 오는지 뭐 이거 매번 틀리는데, 여기 기상청을 매번 틀려가지고 솔직히 이걸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이번 주 중반쯤에는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이동하겠고, 뭐 이제 서울 경기 영서에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했어요. 자, 폭우 때문에 지난주에 수도 이전 세종 실사단을 미룬다 했어요. 13일이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13일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그래서 행정수도로 서울 지역 윈윈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나선다고 해요. 왜? 지지율이 지금 비상이거든요. 그 정치 테마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릴 건데, 지지율이 지금 비상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가지고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려는 그런 심산이죠.
부동산 가격도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나 싶어 하면서.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솔직히 대장을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부터거든요. 계룡건설부터 쭉 해서 여기 성신영에까지 좀 보고 있는데, 계룡건설 금요일날 좀 올랐고, 뭐 성신영의 프롬파스투 뭐 떨어진 애들도 있고, 누가 대장이고 누가 어떻게 가는지는 잘 안 보여요. 이게 걔네 거기에 땅이 있는 그런 건데, 제가 그 땅이 어디에 있고 땅값이 얼마고 그걸 갖다가 보진 못했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갖고 있고. 근데 시간 외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조금씩이라도. 왜냐하면 다음 주에 실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13일 얘기가 나왔잖아요. 금요일까지 비가 온다라고 했지만 아마도 기상청은 솔직히 못 믿겠으니까 뭐 그 전에 장마가 끝날 수도 있겠죠. 13일날 오전에 장마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기상은. 그래서 요때 있다고 하니까 이제 슬슬 매집을 하려고 하겠죠. 보시면은 그나마 계룡건설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많이 쉬었어요. 이만큼 한때 올라갔다가 계룡건설은 잘 올라왔네요. 그래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성신령에 쭉 올라왔다가 딜레이 됐잖아요. 실사가 딜레이 되면서 그냥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뭐 가격은 거의 그 자리잖아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다시 여기 있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 버리면서 여기서 놀다가 걔네가 뭐 실사를 간다, 아니면은 뭐 아까처럼 이런 회의를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옮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계속 많이 하고 이슈를 키워주면은 당연히 가겠죠. 또 그래서 저런 애들은 매집하기 좀 좋아 보이는데, 약간 행정수도 이전은 어느 방향으로 갑자기 반대로 칠 수도 있으니까 좀 애매해요. 자, 그리고 트레저 데뷔한다고 했잖아요. 데뷔했을 때 어떤 시기에서 이제 얘네 반응이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데뷔곡 하나가 26시간 만에 1000만 뷰. 이게 빠른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빨라 보여요. 인기가요에서 데뷔를 한다. 그리고 그 데뷔곡이 19개국에서 아이튠즈 차트 1위를 했어요. 지금 얘네가 1위라면은 뭐 방탄이나 이런 애들 뭐 블랙핑크 다 누르고 얘네가 1위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차트를 본 건 아니에요. 뉴스만 보고 말씀드리니까. 자, 그러면은 YG 플러스 되게 많이 기다렸어요. 다들 팩 까보려고. 그래서 팩 까기 애매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죠. 금요일날은 좀 거래량은 적지만 주말에 얘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안 터졌어. 그럼 월요일날 바로 하락이에요. 근데 잘 터졌어. 이러면 지금까지 일부러 안 뚫었던 것 같아요. 요러고 놀던 거 슈팅 나오겠죠. 그래서 슈팅 한번 나오면은 요거 위에 안착하는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얘는 이거 넘어가면 지금 이 위에서 안착만 해도 신고가니까요. 종가 기준으로는. 그리고 YG, 잠시만 얘를 보고 가자. 개인이 많이 샀네요. 요것도 그렇게 막 끌어오다가 기관이 그렇게 열심히 사다가 금요일은 좀 쉬었네요. 전반적으로 엔터가 근데 많이 쉬긴 했는데, 엔터가 얘도 좀 쉬어가는 듯 하지만 뭐 이평선 위에 자리 잡고 있고,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어온 수급도 좋아서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요거 이제 돌파하는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이번에 돌파를 가는지 한번 볼만할 것 같고요. 돌파를 한다면 이 위에 안착해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뭐 슈팅을 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선 한 47,600원 되겠네요. 한 48,000원 좀 안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대면 진료 그 폐업이 이제 곧이죠. 그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갖다 확대한다고 그때 해서 이제 막 다들 반발을 하고 파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7일날 발발한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의 집단 휴진. 근데 이거는 큰 우려한 만큼 진료 공백이 없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세게 오는 거는 14일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파업이 예고돼 있죠. 14일이 언제야? 금요일이네요. 이번 파업에는 이제 동네 의원까지 포함돼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12일까지 12일이 있을 텐데 이 뉴스에도 12일까지 답을 알겠네요.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개선 조치가 안 나올 경우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날 전에 좀 기사를 유심히 볼 필요 있어요. 요 안에 정부 뭔가 방침이 나오고 얘네하고 의협하고 좀 딜이 된다. 그러면은 비대면주 다시 올라가겠죠. 비대면주들 그때 살짝 8월 초에 잠깐 월화 정도 이슈 받고 바로 내려오는 모습 제가 보고 그 다음부터 안 봤는데 어우 많이 내려왔네. 거의 다 내려왔네요. 얘는 우선은 지금 요런 식으로 박스권 가지고 있죠. 이 박스권 깨고 올라갔는데 요 박스권 지금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깰 만한 재료는 이번에 12일 전에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의협이 오케이 하면은 당연히 오르겠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린 그냥 파업할 거야 하면은 요거 만약에 깨면은 좀 안 좋아 보여요 솔직히 요거는. 그래서 제가 8월 초쯤에 뉴스가 크게 안 나오니까 적당할 때 나오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얘는 그렇게 뭐 어차피 유리키어 따라가는 애여서 얘는 뭐 딱히 여기 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깰 것 같아요. 그냥 깨면은 쉽게 거래량은 없는데 뭐 그렇게 뭐 좋은 게 없어서. 그러고 마지막으로 두산인프라코어 그 뉴스가 나왔었죠. 원래는 이게 인수 막 얘기 인수설이 돌면서 돌았어서 이제 막 두산인프라코어랑 얘네들 막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얘네가 현대중공업 지주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구안의 일환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재무상 그런 문제로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매각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말로 매각할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매각하겠다는 사람도 아니 나 잘 몰라,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라고 했죠. 약간 옛날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SK하고 아시아나항공. SK 아무 말도 안 했는데 SK가 뭐 산다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SK 네트워크스가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진짜 하늘 끝까지. 근데 뭐 인수협상자에 있었었나 뭐 하여튼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떠버리면은 얘네가 추가로 더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갭 떠서 쭉 빠졌죠. 이 정도 빠졌으면은 요 근처에서 그냥 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요 근처 있잖아요. 여기 지금까지 있었던 구간들 보시면은 요 구간, 그러니까 요 사이 구간에서 그냥 계속 횡보식으로 놀면서 시간 조정 가겠죠. 또 그러다가 우선은 두산 중공업이야 뭐야 쟤네. 두산중공업에서 매각하겠다. 인수협상자들 이제 얘기를 하겠다. 걔네들한테 뭐 이제 발표를 하겠다. 누구누구 딜에 참여할 사람들 와라. 그런 게 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 위에서 이제 또 놀면서 지지부진 가다가 협상자들이 몇 명 나타났다 하면 또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요. 우선은 매각하는 게 사실이면은 여기서 버티고 있겠죠. 근데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 위에서 잡아가지고 물려 있으시다면은 요 아니니까 아직은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 보여요. 우선은 오늘 내용 중에
요거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